예, 안녕하세요. 세란병원 신경과 공경연 과장입니다. 오늘은 그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그 신경과 질환들에 대해서 좀 이제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드라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보 왜 그래? 정신 좀 차려봐. 도와주세요. 오빠 뭐야? 시베이가. 시비? 뇌졸중? 혀는 괜찮은 것 같고 맥박 어때? 너무 느려. 물 주시면 안 돼요. 혹시 환자분 혈압약 복용하세요? 네, 혈압이 있어서요. 환자분 제 얘기 들리세요? 들리시면 눈 깜빡해 보세요. 여보. 잘하셨어요. 의식 잃으면 안 되니까 졸려도 주무시면 안 돼요. 주물르면 안 돼요. 담요로 체온만 올라갈 수 있게 해주고. 보호자분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지금 해주실 수 있는 거는 환자 의식 잃지 않게끔 계속 말 걸어주시면 돼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여보 정신 좀 차려봐. 여보 눈 좀 떠. 친절하신 안재욱 선생님께서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물을 주지 말라. 물을 주지 말라. 그리고 환자를 주무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상황은 이제 환자분이 뇌졸중이 의심되는 상황이거든요. 갑자기 뇌졸중이 발생해 의심되는 상황인데 뇌졸중 증상 중에 하나가 편마비나 구음장애나 지금처럼 의식저하 같은 게 있는데 또 한 가지 중에 하나가 삼킴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음식을 삼킬 때 음식은 식도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로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음식을 삼킬 때는 기도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도로 들어가지가 않고 식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음식을 먹고 나면 다시 기도가 열리고 하게 되는 메커니즘인데 뇌졸중 환자에서는 마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그게 물을 주거나 하게 됐을 때 이게 식도로 가지 않고 기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폐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뇌졸중 자체는 사망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데 폐렴은 사망률이 높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환자분들한테는 음식을 먹이지 않고 이제 지금처럼 계속적으로 의식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이제 근육을 주무르지 말라고 했는데 뇌졸중 증상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편마비 증상이 많이 되고 근육 기능이 떨어지게 돼가지고 마비가 되게 되는데 그럼 근육이 이렇게 빳빳하게 굳어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과도하게 주물러지게 되게 되면은 근육 손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골절로도 이어질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쨌든 환자를 주무르거나 만지거나 하지 말고 환자가 이제 가장 안전한 곳에 편한 자세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옆에서 계속적으로 의식 상태를 확인하면서 체크하고 빨리 119에 신고해서 이제 응급실로 가실 수 있게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 의식을 잃게 되면은 의식 잃는 상태에서 또 사실은 기도로 더 이물질들이 넘어갈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의식을 확보해서 계속 끼어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뇌졸중에서 중요한 게 언제 발생했느냐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발생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그 혈전 용해제라든지 또는 이제 그 혈전 제거술 같은 시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발생한 시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갑자기 발생했다면은 몇 시, 몇 분, 몇 초에 발생했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하고 예를 들어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잘 때까지는 정상이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편마비가 생기고 의식이 처지고 그랬다. 그러면 이제 이상이 확인된 시간, 아침 몇 시에 일어나서 확인됐는지 그리고 어제 잘 때 몇 시에 마지막으로 정상이었는지 몇 시에 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그런 걸 어르신한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드라마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금 사례는 이제 그 예전에는 간질이라고 불렸던 뇌전증 환자가 이제 경련이 발생했을 때의 상황이거든요. 뇌전증이라는 게 이제 뇌에서 가설적으로 비정상의 전기 신호가 이렇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그러면은 뇌에서 계속 비정상의 전기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경련을 하게 되는 거죠. 팔다리를 막 떨게 되고 눈이 한쪽으로 돌아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증상이 발생이 되는 건데 증상 중에 하나가 이를 꽉 깨물고 이렇게 하는 증상이 생기거든요. 어떤 분들은 막 못 깨물게 손가락을 막 이렇게 집어넣기도 하시고 기도가 안 막히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오히려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엄청 꽉 깨물기 때문에 손가락에 수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사실은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환자의 치아에도 사실은 이제 뭐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손가락이나 신체로 막으려고 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다만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 고개를 약간 들어준다든지 턱을 들어줘서 그냥 기도를 확보하는 것 정도만 해주면 되고 그리고 또 근처에
이런 딱딱한 것들이 있게 되면은 거기에 수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 위험한 물건들이 있으면은 멀리 치우게 하고 이불이나 침대 같은 데 푹신푹신한 곳에 있을 수 있게 되도록 하는 것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최대한 안전한 곳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경련이 있으니까 못 움직이게 하려고 억지로 이렇게 잡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안고 있는 보호자도 골절이 생길 수가 있고, 환자도 이렇게 하다가 골절이나 또 근육 손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고, 안전한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경련은 1, 2분 이내로 멈추거든요. 그 멈춘 상태에서 바로 의식이 회복되면은 지켜볼 수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근데 만약에 경련이 5분 이상 지속이 된다든지, 이제 경련이 끝난 후에도 의식이 잘 회복되지 않는다든지 하게 되면은 꼭 응급실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앞에 환자는 이제 갑자기 뇌졸중이 발생한 환자였고, 뒤에 케이스는 갑자기 이제 간질 발작이 발생한 이제 케이스였는데, 뇌질환은 갑자기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억지로 기도를 확보를 한다든지 이제 주물러 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못 움직이게 막는다든지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가장 빠르게 119 신고를 해가지고 응급처치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